자, 반갑다, 얘들아. 어, 그래도 우리 잠깐 인사는 하고 하자. 음, 야, 너희들 다 엄수고 했거든? 음. 자, 오늘 여러분, 어땠어? 힘들었지? 할만했어? 준혁아? 자, 오늘 할만했니? 어, 그래, 보람찬 하루였다. 그래, 문자로 해. 독서실에 있으면 문자로 해. 근데 준혁아, 새 목소리는 잘 들리지? 지금 독서실에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채팅창에 좀 남겨줘. 엄청 잘 들려. 잘 됐네. 자, 그러면 우리 더 시간 끌지 말고 우리 오늘 또 복습을 바로 하도록 하자. 어, 자, 여기 이제 다 수락은 했고. 음, 자, 도원이도 준혁이도 보혜, 효원이 그리고 뭐 유저 아이폰이가 100 SS 202형 용민이 열심히 해보자. 자, 우리 기호랑 상현이 경우 자, 우리 다 한번 오늘 복습을 해보도록 하자. 채팅창이 왜 안 보여? 그거는 네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휴대폰이야 아니면은 태블릿이 아니야 노트북이야? 채팅창이 안 보이는 경우. 어, 다른 사람 채팅은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지. 비공개로 했으니까. 음. 어, 채팅을 쌤이 일괄적으로 이제 내한테만 보이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어. 당분간은 나중에 너희들끼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볼게. 음. 자, 알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거야. 이제 대부분 다 들어온 것 같아. 시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바로 시작하게.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만 데리고 이제 한번 해볼 거니까 우리 그 계정 조문 이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너희들 나중에 한번 우리 마취대 정도 되면 한번 물어봐 볼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간이 좀 너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면 더 좋을 거니까. 그치? 음. 한번 해줄게.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자, 그러면 어,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해한 친구가 있거든. 비공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자, 이런 경우는 한번 오늘 끝나고 나서 쌤한테 톡을 남겨봐봐, 카톡을. 그러면 그때 내가 설명해 줄게. 알겠지? 지금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 그러면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봐봐. 아니면 직접 말을 해도 되고. 어, 너희들 내 음소거 할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봐. 너희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자, 여기 이제 혹 독서실이 아닌 집이거나 하면 누구든 이야기 한번 해봐. 너희들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쌤 한번 듣고 싶다. 귀여워. 음. 자, 준혁이는 지금 안 되는 거고. 자, 보혜야 잘 들려? 보혜는 집이니 지금은? 야, 보혜. 자, 이제 그러면 다 독서실이구나. 너희들 열심히 한다. 버스 아니고. 그래, 이 시간이 좀 집에 가는 시간인 듯 보여. 알겠다. 자, 그러면 일단 잘 들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자. 그랬어. 음, 자, 이제는 이제 음소거 다 하고 강의하도록 할게. 자, 오늘 우리 공부했던 거 잠깐 보자. 자, 이 부분은 좀 끌 거다.
자, 오늘 우리 공부했던 게 이제 변호인 부분을 공부했다, 그지? 이제 변호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했거든. 이게 지난주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 우리 변호인 스님을 했는데, 우리 변호인 파트는 사선 변호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인하고, 사선이든 국선이든 이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권한, 이런 것들만 하면 돼. 이 변호인 스님 부분은, 이 스님권자가 있다, 그지? 고유한 스님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라고? 피여자 피고인. 그리고 스님 대리권자. 자,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니? 스님 대리권자. 알겠어? 스님 대리권자에 뭐가 들어갈까? 스님 대리권자. 누구? 법배직형이 들어간다, 그지? 법배직형. 여러분, 그 채팅창에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고도 해봐. 이제 한번 볼게. 자, 법배직형. 그래, 채팅창에. 너희들 채팅창 잘 활용해봐. 법배직형 맞아. 법배직형. 예, 독립하여 스님 할 수 있다, 그지? 이 독립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명시하는 사이에 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 피선임자 얘기 한번 봐봐라, 얘들아. 이 피선임자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해. 근데 대법원 아닌 법원은 변호사인자 중에도 선임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한번 채팅창에 찍어봐. 변호사 아닌 자를 선임 가능한데 이걸 뭐라고 해? 변호사 아닌 자도 선임이 가능한데 이렇게 선임된 변호인을 뭐라고 해? 특별한 변호인. 맞아. 특별 변호인. 그 변호인 선임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지?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데 기억나니? 어떤 문제가? 소송 제한. 그치? 소송 제한을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있지? 대표 변호인. 왜? 대표 변호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해 서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표 변호인은 그래서 이제 인원수에 제한이 필요하거든요. 최대 몇 명이죠? 응? 적어봐. 최대 몇 명? 최대? 그쵸. 3인. 3인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오케이. 아이고, 잘한다. 그 다음에 선임 방법은 신급마다 선임하는 거예요. 신급마다. 왜? 신급 대리니까. 각 신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임은. 여러분, 서면입니까? 구술입니까? 아니면 서면 구술 다 됩니까? 선임하는 방법이? 우리 형사소송 절차는 뭐 소송행위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게 있고 구술로 하는 게 있고 서면 구술 다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서면입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라는 서면요. 이건 또 원본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자, 이것을 제출하는 거. 이게 바로 선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 여러분 위임 계약 있잖아요. 우리 선임을 하기 전에 민법상의 위임 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했죠. 그 위임 계약이 만약에 무효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선임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선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선임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영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선임의 효과인데요. 공소되기 전에 뭐 변호인을 선임했다. 수사 단계에서. 그러면 이 변호인 선임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그렇죠. 1심까지는 갑니다. 1심까지는. 오케이. 1심까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1심까지 간다 했죠.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2심으로 올라왔거든요. 2심으로. 근데 2심에서 1심 재판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이제 파기를 하는 거죠. 파기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환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려보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선임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부활한다는 거죠. 오케이. 유지된다는 표현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선임 효력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표현으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의 관계는 갑이 A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고 A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이 갑이 범한 또 다른 사건 B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 병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1인이 범한 수재는 관련 사건이잖아요. 이런 관련 사건은 한 곳에 모아서 심리가 가능하다 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A 변호인은 A 사건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원칙 어떻다고요, 여러분? 원칙이요? 그렇죠. 원칙 선임 효력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선임 효력이 없는 거죠. 언제요?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선 변호인 이 정도 하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국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은 여러분, 국선 변호인 한번 볼게요. 선정 사유가 먼저 나오는데요. 선정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33조에 있습니다. 33조 1항에 있고 2항에 있고 3항에 있는데요. 1항은 직권 필요 국선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경우예요. 직권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경우예요. 직권으로 반드시. 자, 두 문자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두 문자. 직권 필요 국선 직권으로 반드시 사선 없으면 선정이 되는 경우. 그렇죠. 예, 구 미친놈의 장단 이렇게 해요. 구는 뭔데? 구속된 때 미련 미성년자 70 이상 농하자 심신장애에 의심 있는 경우. 그다음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은요 빈곤할 때 이게 청구가 있으면 국선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빈곤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3항은요 이게 직권재량국선인데 뭐 연령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뭐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없다고 이거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까?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는 없죠, 그죠?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선정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2급, 3급, 4급 장애인 사례인데요, 여러분. 2급, 3급, 4급 장애인 사례요. 자, 이 장애인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국선에 선정해야 된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급, 3급, 4급이라는 이런 표현 나오면요. 국선 선정해야 되지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쉽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요. 이거는 바로 이거 33조에 의해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곧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과 국선 변호 사건이 지금은 같은 거예요. 자, 이 국선 변호 사건이라서 이제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인 출석하지 않았다면 다시 국선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결 선고만을 남겨놓은 경우에는 다시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수사 단계 있잖아요. 이 수사 단계에 우리 국선 선정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예요? 적부심.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제가 한번 이걸 가려봤는데요. 또 이제 국선을 선정하는 경우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오늘 공부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은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여기. 오, 이거 잘한다. 예, 공판 준비기일이죠. 그죠? 예, 공판 준비기일. 공판 준비기일에. 그때 준비기일에는 누구 나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검사고 피고인 쪽에서는 누가 나가요? 이제 변호인. 그러니까 사선 없으면 국선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재심 심판 절차, 국민참여재판, 군사재판, 실효감호 청구 사건 이런 거 전자장치 부착령의 청구 사건 됐죠. 그다음 선정 절차인데 여러분 관할 구역 안에 변호사, 공익법무관, 연수생 뭐 없으면 인접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변호사 환자 중에서 선정이 가능하다 했죠. 누구요? 법원 사무관 말이죠. 자, 국선에 씁니다. 1대1을 원칙으로 합니다. 1대1.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도 가능하다고요? 다대1. 여러 명의 국선을 한 명의 피해자 피고인에게 붙일 수 있고요. 그 반대 1대 다도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다음에 나와요. 국선 한 명을 여러 명의 피해자 피고인에게 붙일 수 있다는 건데 단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조건이 하나 있죠. 그렇죠? 조건. 그렇죠. 열심히 해보자. 너 잘한다. 용민이도 잘하고. 채팅창에 여러분 남겨보는 거 이게 정말 공부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도구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전에 유튜브에 바로 쏘는 것보다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입을 열려고 했거든요. 이게 훨씬 좋아요. 꼭 해볼 겁니다. 조만간에 정예 멤버를 다시 출연해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내가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하거든요.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접수 받으면 빨리 신청하면 여러분 혜택이 엄청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것. 그렇죠?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것.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것. 자, 됐죠? 이해가 상반되지는 않아야 돼요. 예, 선정고지, 이 빈곤의 경우에는 여러분 청구 이거 고지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하죠. 그렇죠?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은 돼? 안 돼? 불복은 안 됩니다. 그죠? 불복 안 돼요. 불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의 법적 성질 이건 뭐 됐고 선정 취소입니다. 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변사자입니다. 변사자. 변호인 선임된 때 그리고 사임을 허가한 때 그 자격을 상실한 때 그리고 임의적 선정 취소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이제 변경 신청 우리 국선 변경 신청이요. 그리고 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사임은 누구의 허가입니까? 사임은 그렇죠.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입니다, 그렇죠?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 이거 피고인 허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선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선이든 국선이든 이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권한이 있는데요. 이 변호인은 보호자 지위가 뭐 1차적이고 1순위 지위인데
진실험을 하는 게 있다 있죠. 진실험. 위반인 것과 위반 아닌 게 있는데요. 자, 위반인 것 이거는 뻔해요, 그죠? 위반 아닌 것, 진술 거부 행사 권유, 법적 기시를 조항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해, 그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뭘까요? 위반 아닌 것. 그렇죠? 유죄 확신의 경우에 무죄 변론하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문장으로 돼 있어도 결국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의 권한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 그 대리권과 고유권은 크게 나뉘어져요. 근데 대리권은 다시 종속 대리권은 시험에 안 나와요. 독립 대리권인데 독립 대리권이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명시하는 사이에 반할 수 있는 거. 명의가 있으면 구보전 변의. 나와도 걱정 없죠. 그쵸? 구보전 변의. 그다음 명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뛰면 피똥 싸겠죠. 피똥 싼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암기하시면 도움이 돼요. 제가 만든 두 문자 중에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두 문자예요. 변호인만 갖는 고유권이 있습니다. 고유권은 여러분 변호인 자기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변호인 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피해자 피고인도 가지고 있고 변호인도 가지고 있고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변호인만 갖는 고유권 정도 여러분 이게 되고 나면 이 정도 양을 넓히시면 돼요. 그다음 변호인 특権교통권 여러분 자 이건 우리 34조 우리 판례는 법률상의 권리 대법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그리고 변호인이 변호인이나 변호인 대리는 자가 빵에 있는 피해자 피고인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아주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빵에 있는 놈한테는 변호인 공범 가담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변호인을 피해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시도를 해도 뭐 그것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됐고. 그다음 변호인의 기록 일람 능사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변호인의 기록 일람 능사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나뉘어진다 했죠. 이쪽은 수사기관의 그 수사기관이 뭐 이거 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주체예요. 피해자는 수사의 객체죠. 이걸 도와주는 변호인. 그래서 주체한테 이것 보여달라 저것 보여달라 뭐 못합니다. 또 우리 형사선고에서 막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왜? 우리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객체. 그래서 원칙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현재는요.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적부심을 맡은 변호인은 무엇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있다고요? 빨리. 벌써 적었네. 그렇죠.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문조서. 그렇죠.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열람등사의 권리가 있다고 하죠. 자, 이것을 반영한 2006년 형사성 규칙 개정할 때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에서 지방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이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해자의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여기 뭔데요? 내가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열람이죠, 열람. 복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람. 됐죠? 여기는 열람등사, 열람. 딱 비교를 하세요. 됐죠? 그 다음 이제 기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기소가 되면은 검사하고 이제 피고인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대등한 지위, 공판을 이끌어간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요, 여러분 1회 공판 열리고 나면 집중 심리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일본주의 때문에 검사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피고인은 보고 방어 전략을 짜야 돼요.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한테다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보여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피고인은 뭐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된다고요? 뭐밖에 안 돼요? 자, 그렇죠. 열람밖에 안 됩니다. 열람. 만약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요.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다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변호인은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 측에서 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 증거 개시입니다. 그렇죠. 전면적 증거 개시. 뭐라고요? 전면적 증거 개시. 이 표현도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증거 개시를 요구했을 때 검사는 목록은요, 여러분 목록은 거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목록은요? 목록은요? 그렇죠. 거부 못합니다. 목록은 거부 못해요. 근데 서류 등 있죠, 서류 등. 뭐 특수 매체를 포함합니다.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 이런 서류 등은 국가안보 등을 위해 국가안보 뭐 증인 보호의 어떤 필요성, 관련 사건 사이의 어떤 장애 같은 이런 우려가 있으면 거부나 제한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여러분 그 국가안보나 증인 보호의 필요성, 관련 사건 사이의 장애 이런 것들은 핑계고요. 검사가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피고인 측은 뭐 할 수 있다고요? 3번 법원한테다가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법원이 자 보여주라.
열람 등사의 허용을 명한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야 안 돼요? 불복. 불복. 불복할 수? 불복할 수? 없죠. 아,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원이 보여줘라고 하면 검사는요,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나중에 불이행 시 증거 신청을 해 못해. 나중에 법정 열려도 못하죠. 자, 그럼 여기서 판례 하나 있습니다. 증거 신청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그러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쵸? 그쵸. 보여주어야 될 의무도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거 신청 못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대등하다면 검사도 피고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렇죠. 제한적 증거 개시입니다. 제한적 증거 개시.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이래들 증거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볼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법정이 열리고 나면 일본주의는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괄 증거를 신청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 열람과 복사가 되는 거예요. 제한 없습니다. 허가도 필요 없어요. 이게 35조에 있는데 자, 이 피고인과 변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 특별 대리인, 보조인, 배직형도 가능합니다. 단 이들이 가서 열람과 복사를 할 때는요. 위임장 그리고 신분관계 증명하는 문서 자, 이거 가운데 뭡니까? 가운데 뭐예요? 뭐라고요? 또는입니까? 미십니까? 여기 오아했다 너. 그쵸. 이게 밑이죠. 밑. 그쵸. 밑입니다. 엔드예요. 엔드. 그러니까 위임장하고 신분관계 증명하는 문서 두 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신다고 바쁘시면요. 여러분 뭐 형, 언니, 오빠, 누나, 아버지, 뭐 어머니 뭐 보내시면 되는데요. 단 이 두 개 가지고 보내시면 돼요. 자,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어려운 주제가 공장 변경이라고 했죠. 이것만 여러분 사실 좀 알아도 됩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변호인도 알아야 돼요. 변호인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들어가 볼게요. 자, 검사가 이제 이 범죄가 원래 동그라미죄인데 여러분 세무죄를 이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세무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세무죄 세무공사실 적용법 조문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제 심리 진행 중에요. 일단 여기부터 가볼게요. 원래 이 갑이란 놈인데 이 갑이 병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요. 이 병의 이름으로 공장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리 진행 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럼 우리 공소장에 이제 피고는 특정 기재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하는데 성명 모용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누구예요? 모용자입니까? 피모용자입니까? 응? 모용자야, 피모용자야. 그렇죠. 모용자죠. 모용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피모용, 도용을 당한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바꿀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라고요? 공소장 여기 수 있는 변경입니까? 정정입니까? 정정이죠. 이 정정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공장 정정이라고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제명과 공사실 적용법조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동일성 범위까지 동일한 범죄까지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명 공사의 적용법조를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바꾸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장 변경. 공장 변경은 제명 공사의 적용법조 바꾸는 거. 피고인 이름 바꾸는 것은 공장 정정이라는 것. 정정할 때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다는 것.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만약에 신청 안 하면요. 법원이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요구는 뭐라고요? 의무라고요? 재량이라고요? 그렇죠. 아유 잘한다 너희들. 예, 재량입니다. 요구하자는 이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장 바꿔달라고 신청했을 때 법원은 처음에 이제 세모로 기소했던 것을 동그라미로 바꾸어 달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동일한 범죄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 동일성이 있으면 뭐라고요? 허가는요 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아유 누구 새끼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한다 너희들. 정말 잘해요. 공장 변경을 하는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모죄에서 동그라미죄로 아예 바꾸는 변경과요. 그냥 뭐 사실을 너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좀 줄이는 겁니다. 예, 철회가 있고요. 너무 적게 적었어요. 추가 범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는 사실을 늘리는 공사일 추가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공장 변경을 하는 형태는 아예 이제 뭐 모욕죄로 기소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바꾸는 변경과 그리고 이거는 죄와 공사일 적용법 조문이 다 바뀌는 거죠. 이걸 변경.
제하고 뭐 적용법 조문은 똑같이 가되 사실을 늘리는 거, 추가, 사실을 줄이는 거, 철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보면요, 여러분 검사의 신청입니다. 이제 공장 변경의 절차인데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지가 기소했으니까 검사가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신청은? 우리 심리의 범위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공판 심리 종결 전까지. 우리 공장을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소장 안에는 심판할 내용이 들어가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할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맞겠죠, 서면. 그렇죠. 종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술 가능합니다. 언제요? 피고인이 일단 나와 있는 공판장이 됩니다. 제정하는 공판장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요, 피고인이 동의를 했을 때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고시입니다. 이제 이 공소장이 변경된다는 것은 그 심판할 내용이 바뀐다는 거니까요. 피고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겁니다. 방어될 약을 따라고. 근데 이때 피고인하고 변호인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한 놈한테만 알려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미실까요? 또는일까요? 또는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놈한테만 고지도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결정은 여러분, 이제 공장 변경을 신청하면 이제 법원은 결정을 하거든요. 이 동일성이 있으면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예요. 됐죠? 그리고 처음에는 동일성이 있다라고 허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동일성이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취소할 수가 뭐라고요? 취소할 수가? 그렇죠.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공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 대한 어떤 불복, 상소요. 좀 구체적으로 항고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독립하여 이 결정에 대한 독립하여 상소, 즉 항고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바뀐 공소장 있죠. 공장 변경 신청서 있죠. 이거 검사가 낭독하도록 돼 있고요. 왜? 앞으로 어떤 재판을 하는지 뭐 낭독은 하고 해야죠. 그때 아직 방어 전략을 짜지 못했다면 공판 절차는 정지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응? 응. 예,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지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공장 변경을 통해서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됐다면 피고인이 만약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 구속 기간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 법원의 요구. 자, 이 검사이노마가 공장 변경을 신청할 때 이제 법원이 공장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추가하고 변경 이거. 우리 법 조문에는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요구할 수 있다. 즉 재량으로 이해합니다. 재량으로. 이런 것들 덧보시면 돼요. 그래 요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철회는 X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어요. 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원래 공장 변경을 하는 형태는 세 가지죠. 추가 철회 변경. 근데 이제 법원이 요구하는 거 있죠. 검사가 이제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돼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제 공장 바꾸라고 요구할 때는요. 뭐밖에 안 돼요? 추가하고 변경밖에 안 돼요. 추가하고 변경. 철회는 요구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불고불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검사가 고한 것은 법원이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검사가 고한 것인데요. 공장 이제 고하는 거잖아요. 심판해달라고. 검사가 고한 것을 법원이 아야 마 빼마 라고 요구는 못한다는 거죠.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 허용범위인데 여러분 공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요. 자 공장 변경이 되는 허용되는 이 시기는 언제예요? 1심과 2심만 됩니다. 그렇죠? 1심과 그리고 2심 다른 말로 항소심이죠. 자, 약식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약식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상고심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약식은 뭔데? 이 비공개 서면심이라 한다 했죠. 이 공장 변경은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인 약식 재판에서는 공장 변경이 안 돼요.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안 되는 거죠. 왜? 상고심은 사후심이에요. 그러니까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내용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한 것이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개념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공장 변경의 필요성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요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공장 변경을 왜 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 처음에 검사가 기소했던 것이 잘못됐다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제대로 된 내용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된 내용으로 그러면 그냥 재판하면 되지 꼭 바꿔야 되느냐? 이 공장을 바꾸는 이유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방어권 보장에 어떤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공장을 바꾸지 않고 재판했을 때 말이죠.
자, 피고인의 방문 행사의 실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그때는 공장 변경을 하고 재판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의 방문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는 공장 변경하지 않고 재판도 가능하겠죠. 됐죠? 자, 피고인이 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범죄 사실이거든요. 이 공장이 적어놓은 사실요.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면 원칙적으로 공장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죄로 기소했는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 B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공장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범죄 사실이 달라져도 처음에 기소했던 공장이 적어놓은 사실과 심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달라지더라도 공장 변경을 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예요? 언제라고요? 이거죠. 시인주장 인정했다. 그렇죠. 피고인지가 시인주장 인정했어요. 자기는 동그라미죄를 했다라고 시인주장 인정해요. 또 하나는 이 동그라미가 이 세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동그라미가.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요.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축소된 사실을 인정할 때. 그렇죠? 축소 사실은 뭐 어떤 거예요? 자, 이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죠, 이거. 이 동그라미가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축소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됐죠? 축사실 인정.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사실 인정은 이런 겁니다. A, B죄로 기소했는데 A죄만 인정된다. A, B죄, A죄. A, B죄인데 A죄 또는 B죄. 이 A와 B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축사실 인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도 강간 이렇게 기소했는데 강간만 인정된다. 이런 경우가 바로 축소사실 인정이죠. 이런 경우에는 공장 변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법률적인 구성이 달라질 때는 공장 변경 필요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 그러니까요. 처음에 기소했던 이 내용과 실제 심리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법 조문을 하나 누락시킨 게 있어요. 이 법 조문 누락된 것을 추가하고 법 조문을 바꾸려고 공장 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에 적어놓은 법 조문, 제명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에 맞는 법 조문을 대입해서 재판해요. 그래서 법률적 구성이 달라질 때는 원칙, 공장 변경 필요 없습니다. 어떤 거죠? 어떤 거죠? 누락된 적용 법조를 추가 변경한다. 또 죄의 개수에 대한 평가. 이것을 처음에는 일죄라고 기소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실체적 경합범이더라. 또는 경합범으로 기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 일죄더라. 이런 재수 평가를 달리할 때. 그리고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기소했다가 이것을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법적 평가를 바꿀 때. 자, 이런 경우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기소했는데요. 이걸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법적 평가를 바꿀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딱 기억하시고요. 기억 딱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요. 법률적 구성을 달리해도 공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응? 법적인 부분이 달라지는 건데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한 것을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바꿀 때 형이 그만큼 늘어나면 방어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공장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논점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이 달라졌을 때 시인 주장 인정한다, 축사실 인정한다. 또, 자, 법률적 구성을 달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다 했죠. 이렇게 공장 변경이 하지 않고도 재판이 가능한 이 경우에, 그래 법원은 직권으로 꼭 재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아니, 검사가 아직 바꾼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장 변경 없이 재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법원한테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인정된 사안이 중대할 때요. 그래서 이런 거죠. 히로뽕 투약 기수로 기소했는데요. 히로뽕 투약의 미수가 인정된다. 그 다음 강간치상으로 기소했는데 강간만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된 사안이 중대하니까요. 이때는 재판에 대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취소 잠깐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죠. 공소 취소는 공소 제기했던 것을 처리하는 건데요. 검사만입니다. 그리고 재정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요. 이때는 여러분 검사한테는 소추제한권이 없어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고요. 공소 제기해야 되고요. 공소 제기한 것을 유지만 가능합니다. 유지만 가능하고 취소 안 돼. 그 취소의 그 사유 있잖아요. 법률상의 제한이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했다가 이거 취소할 때 법률상의 제한이요.
법률상 제한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소를 취소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소송행위를 하는 방식은 서면 그리고 구술 아니면 서면 무술이에요. 뭘까요 이거는? 예, 서면 무술입니다. 예, 구술. 우리 공판정에서는 말로도 취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볼까요? 자, 통지입니다. 여러분 공소를 취소하면요. 고소 고발에게 통지를 해요. 이게 지체 없이일까요? 7일일까요? 응? 예, 7일입니다. 7일. 이 지체 없이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다 했죠. 7일이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이 공소를 취소한 시기인데요. 언제까지 취소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그렇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때 1심은 앞에 어떤 말이 숨어 있다고요? 최초입니다. 그렇죠. 최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래서 이제 2심 올라가고요. 2심에서 1심 재판을 파기해서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낸 이런 경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심의 1심에서도 공소 취소 못합니다. 하여튼 최초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취소 못한다. 그 다음 효과입니다. 효과. 여러분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약 결정으로 종결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공소약 결정으로 종결했을 때 이게 기판력이 없으니까요. 기소는 가능하지만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됐죠?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재기소 가능해요.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기소했다. 그러면 다툴 수 없어요. 수성조건 불구비 형재판 공소기가 판결로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변경 이런 내용들은 우리 2단계에서 여러분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본 건데요. 이 공판을 준비하는 거 있죠. 준비하는 거. 이건 여러분 이 공개재판, 이 법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기일전의 절차, 뭐 공장 부본 송달 5일이죠. 의견 제출, 부본 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죠. 이 두 개 숫자 좀 보시고요. 그 다음 협의의 준비 절차는 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게 핵심이죠. 이 국참은요, 이거는 뭐 필수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건은 뭐라고요? 일반 사건은 임의죠. 이 두 개 비교를 좀 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방법,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 서면 제출,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다가 서면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준비하는 날을 잡는 것인데 기일은 날이라고 했죠. 이때는 검사하고 변호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정은요. 법원의 직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신청에 대한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가 안 됩니다. 우리 준비기일 지정해달라고 이네들이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준비기일 지정을 뭐 안 해주거나 뭐 해주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불복은 안 돼요. 그리고 출석은 여러분 검사하고 누가 출석한다고요? 예, 그렇죠. 변호인이죠, 변호인.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에게 통지를 다 하는 거고요. 피고인 그 준비할 때 필요하면 소환 가능합니다. 소환이 없어도 피고인은 출석할 수가 있죠, 그죠? 소환 없어도 출석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진행은 여러분 공개를 합니다. 우리 공판 준비기일은 이제 공개를 해요. 단 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재개입니다. 이 공판 준비기일도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서 재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준비는 꼭 1회 공판기일 전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검사, 이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검사가 또는 피고인, 이네가 나오지 않고도 재판 가능한 예외가 있죠, 그죠? 여기 검사 원칙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고도 재판 가능한 거. 피고인 원칙 나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법정 열어서 재판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다음 변호인은 이 코치니까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나와야만 공판을 개정하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쭉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요. 잠깐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빨리 들어오는 친구는 잠깐 여담 이렇게 여러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몇 문제 여러분 화면을 띄워서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론적인 복습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기출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한번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들으실 분들은 조금 뒤에 바로 입장하셔서 한 5분 정도 틈을 드릴게요. 화장실 잠깐 갔다 오세요. 이때 빨리 들어오는 친구는 잠깐 여러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뒤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